여러분, 젊었을 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노후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요즘 들어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시나요? 지난주에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다 사업을 접은 대전의 김씨 할아버님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서에 붙잡히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은퇴자금을 사기를 당해 다 잃고 기초연금으로는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되셨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그분은 사기로 인해 부인이 사별하고 혼자서 살다가 구치소에 오니 오히려 편안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적어도 따뜻한 밥도 주고 잠자리도 있고 말동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이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사기가 많고 투자는 위험하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한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미리 증여해 주거나 자녀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나 그 사업마저도 힘들어지자 자녀들과도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 피해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어차피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이 크게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노인 금융 사기와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진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세 번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일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옥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현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차라리 교도소가 더 낫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혼자 끼니를 걱정해야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적어도 세 끼 식사와 잠자리가 보장되니까요. 더구나 의료비도 걱정 없고 말동무도 생기고 심지어 취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는 난방비 걱정에 겨울에도 덜덜 떨어야 하는데 교도소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늙어서 돈도 없고 병든 부모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자식들의 인생까지 망칠까봐 차라리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셋째, 너무나 깊은 외로움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도 못 오고 이웃들과도 단절된 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다 보면 감옥에서라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한 상담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범죄를 저지르신 노인분들 대부분이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경찰서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우리처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한 예로 지난달 뉴스에 나온 박모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실 줄 알았는데 대출금까지 끌어다 쓰는 고금리 투자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러다 월세도 못 내고 결국 길거리에서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해 일부러 물건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평생 식당을 하시던 김모 할머님은 자식들 대학까지 모두 보내고 어느 정도 저축도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모든 재산을 잃으셨어요.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비슷한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노후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기를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셨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중 무려 80%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범죄 기록이 없던 분들이라고 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큰 학자이신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을 아시나요? 나이 들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율곡 이이 선생님은 노년에 이르러 곤궁해지는 것은 젊어서부터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니 항상 뒷날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관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퇴계 선생님은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셨고, 율곡 선생님도 노년에 향촌의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앞서 경찰서를 찾아가는 사례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많은 노인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판단이 흐려지는 노년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재산을 잃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꼭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 통장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통장을 분리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완전히 다른 통장을 만드세요. 특히 목돈이 있는 통장은 절대로 인터넷 뱅킹을 하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교묘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박모 할머님은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을 관리하시다가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대요. 그날로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답니다. 둘째, 든든한 관계망을 만드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보세요. 아침 체조만 나가셔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체조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실제로 복지관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금융교육은 꼭 들으세요. 최신 사기 수법도 알려주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꿀팁도 알려준답니다. 셋째, 긴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혹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연락하실 건가요? 경찰서나 복지관 번호는 저장해 두셨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긴급 연락망 노트 만들기예요.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첫 장에는 가족 연락처, 그 다음 장에는 자주 가는 복지관 담당자 번호, 동네 파출소 번호를 적어두세요. 위급한 순간에 한눈에 볼 수 있게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김모 할아버님은 이 긴급 연락망 덕분에 큰 사고를 막으셨대요.
누군가 투자를 권유했을 때 수첩에 적어둔 복지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셨답니다. 알고 보니 사기였대요.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한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도 얻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금융교육도 받고 즐거운 취미 생활도 시작해보세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기,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청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